교재 51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라고 해서 파란색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열기,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길봇 커마 2급 01 섹션 03번 문제를 열어서 작업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예.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서식 설정을 해 보셨을 거예요. 자, 서식 설정이 뭔가요? 꾸미기죠. 셀을 병합해서 하나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글꼴의 형태를 뭐 공서체로 해라, 명조체로 해라, 글꼴의 크기를 14로 해라, 진하게 해라, 밑줄을 쳐라, 이런 것들 해보셨을 거예요. 테두리 선을 그려라, 또는 거기다 메모를 입력해라, 이런 거인데, 메모는 서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식을 설정하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직접 지정하는 서식이잖아요.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조건부 서식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에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된다라는 거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보니까는 전년도 판매 수량이든 계획 수량이든 판매 수량이든 지역이든 상점명이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성북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빨갛게 표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성북이 아니면 빨갛게 안 나올 테고, 성북이면 빨갛게 나올 테고. 전년도 판매 수량이 500 이상, 400 이상이라면 빨갛게 나와라, 또는 진하게 나와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300 이상이 아니면, 400 이상이 아니면 진하게 안 나올 테고, 400 이상인 경우에는 진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가 셀, 해당하는 셀, 해당되는 셀만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되는 셀만 설정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200 이상이면 빨갛게 칠하라 그러면 숫자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 범위만. 예를 들어서 아까 상점 지역 중에서 성북 지역만 빨갛게 보여라 그러면 성북 지역만 블럭 잡고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셀만 설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건에 맞는 셀에 해당 셀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까는 성북 지점만 빨갛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북 지점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빨갛게 되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성북 지점만 이렇게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든 무슨 규칙을 만들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성북이라고 써볼게요. 성북으로 되어 있다면 서식을 지정해요. 서식 버튼 눌러서, 근데 처음에 서식 버튼 누르면 좀 꿈뻑거립니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아직 열리질 않아 가지고. 그런데 예, 이렇게 해서 진하게 나오고 색깔은 빨갛게 나와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성북만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북은 성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성북으로 글자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얘도 빨갛게 나와요. 얘가 성북이 아니라 강북이면 어떻게 돼요? 빨간 거에 사라져요. 그냥 내가 클릭해가지고 얘만 빨갛게 칠해라, 진하게 칠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조건에 맞는 거는 알아서 빨갛게 칠하라고, 색깔이 들어가라고 명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성북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줄 전체가 다 빨갛게 나오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 해당되는 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얘는 좀 복잡해져요. 얘는 조건이 좀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무작정 따라하게 돼 있는 거는 전체 행에 대해서 라고 돼 있어요. 전체 행에 대해서. B의 B 계획 수량 있잖아요.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나요? 눈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계획 수량 250 이상이 저 밑에 두 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만 빨간 게 아니라 뭐다? 이 줄 전체가 빨갛게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어요. 전체 행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라고 나오면 반드시 밑에 수식을 사용하라고 나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체 행에 대해서 라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수식을 사용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해보고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56쪽으로 갈 겁니다. 자, 화면 밑에 있는 기출 01로 갑니다. 화면 밑에 있는 기출 01로 갈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입사일이 10월이면 그랬어요. 입사일이 10월이면 행 전체를 그랬네요. 행 전체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식. 이것도 어렵네요. 넘어갈 겁니다. 좀 이따 할게요. 기출 02로 갑니다. 그럼 개인 성적 현황표가 나올 겁니다. 얘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C의 다섯 번째부터 G의 12번째까지 여기네요. 여기는 성적들만, 숫자들만 각 셀에 대해서 그랬어요. 각 셀에 대해서. 예. 해당되는 셀만 설정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각 셀에 대해서 이렇게 각 셀에 대해서 90 이상인 경우에는 두 줄 밑줄을 치고 굵게 표시하고 8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울어뜨리고 빨간색을 표시할 거예요.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문제지에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위 하위 규칙의 상위 10%만 또는 상위 하위 규칙의 평균 초과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 초과든 상위 10% 클릭하시면 돼요.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크다면 하면 일로 오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새 규칙에 있어요. 근데 문제에는 새 규칙에 가야 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죠. 새 규칙에 가야 됩니다라는 말은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 규칙에 가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예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예를 가지고. 다른 거로 하면 안 되고 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조건부 서식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게 수식인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인지 라고 알려주니까 꼭 그거를 보시고 글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엉뚱한 거 누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90 이상인 경우 그랬어요. 90 이상. 그러면 셀 값들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80 사이라면 여기다 50, 80을 쓰면 되는데 90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90은 쓰되 해당 범위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이상. 9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학교 과정을 공부를 한 지 오래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옛날 우리 배운 거를 좀 메모해 드릴게요.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관계연산자. 이상은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초과는 다른 말로 크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미만은 작다라는 뜻이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같다라는 말은 같은 이렇게 쓰고요. 다르다는 이렇게 씁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좀 달라요. 수학에서 크거나 같다는 크다를 위에다 쓰고 아래다 같다를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위아래로 쓰는데, 컴퓨터 키보드에는 크거나 같다가 위아래로 되는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란히 씁니다. 근데 같거나 크다라고 쓰면 안 돼요. 같거나 크다라고 쓰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도 같거나 작다라고 쓰면 안 되고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되고, 크다 작다 초과 미만이라는 거. 같다 다르다는 작던지 크던지, 거꾸로 크던지 작던지 쓰면 안 되고 작던지 크던지 이렇게 쓰셔야만 돼요. 이게 관계연산자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는 200 이상인 경우, 9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90 초과되는 경우, 9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하라고 나오고, 다른 경우도 나오고, 같은 경우 다 일단 나와요. 그러나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이상이라면, 초과한다면, 미만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초과라는 말 대신에 90보다 크다면 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크거나 같다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냥 이상, 이하 이렇게 말을 써요.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선택해 주시고 옆에다 90을 정해 주면 되겠죠. 조건은 걸었어요. 이제 꾸며야죠. 서식에 가서 어떻게 꾸미라고요? 여기 밑줄에 가서 두 줄짜리 치고 이중실선 치고 굵게 하고, 이중실선 치고 굵게 하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일단 하나는 됐어요. 90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럼 80 미만은 기울어뜨리고 빨간색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하고, 80 미만이니까 작다 80이라고 쓰시고, 서식 버튼 누르셔서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자, 글꼴색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이 있어요. 글꼴색이 있고 채우기 색깔이 있는데, 문제에선 글꼴색을 테마색이 아닌 표준색에 있는 두 번째 빨강 클릭하고 확인하고 확인. 지금 우리가 처음에 딱 성공하면 이상이 없는데, 하다 보면 바꿔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시 연습하려면 얘를 지워야 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래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은 규칙 지우기라고 있어요. 규칙. 이 규칙을 다 지울 건지, 아니면 규칙 관리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90 이상, 80 미만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고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아차, 빨간색이네. 그럼 파란색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가셔가지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수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을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기울어뜨린 빨간색이 보이겠죠.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 고쳐진 게 보일 테고 마저 확인 누르시면 오케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 불안해.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싹 지워버리세요. 규칙을 지워버리세요. 다 지웠어요 지금요. 서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요. 서식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인데 9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서식에 가서 두 줄 밑줄 치고 굵게 하나 만들고 그 상태에서 다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 이때 작다 80. 그 서식에 가서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빨간색. 확인. 미리 보기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확인. 이렇게 해서 또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부 서식이 먼저 지정한 서식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지정한 서식이 위에 올라가요. 쌓는 겁니다. 쌓는 거예요. 먼저 작업한 게 위에 있고 나중에 작업한 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작업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작업한 게 위에 올라와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벽돌 쌓기처럼. 그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중에서 제일 먼저 각 셀에 대한 내용을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참고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봤을 때 2013년도쯤인가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블럭을 잡아서 뭐 이 면접 적성 점수에 대해서 여기 뭐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을 넘는 거에 대해서 평균 초과되는 거에서 꾸며라 이런 거는 나온 건 있어요. 그거 쉽잖아요. 여기 있는 거 쉽다 그랬죠. 이렇게 보이니까 쉬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이에요. 수식.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교재 51쪽에 나와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조금 까탈스러워요. 한번 해볼게요. 뒤에 두 번째 계획 수량이에요. 계획 수량. 계획 수량의 값이 250 이상인 경우에 전체 줄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블럭을 다 잡습니다.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 얘가 조건이에요. 근데 뭐냐면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 빼고 알맹이가 아니니까 빼고 알맹이만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알맹이만 이렇게 다 잡으세요. 알맹이를 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전체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수식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 밑에 비어있는 칸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서식은 쉬워요. 서식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밑줄자리 하나 치고 실선 치고 굵게 하고 확인. 그러니까 250 이상인 경우는 밑줄 치고 굵게 나올 거래요. 뭐 그건 서식은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거고 이제 수식을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잘 보세요. 문제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은 뒤에 두 번째 셀서부터 뒤에 열 번째 셀이잖아요. 근데 블럭은 어디를 잡았죠?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조건은 여기 있는 애들만 조건을 걸어야 돼요. 즉 이런 거죠. 뒤에 두 번째 셀 값의 내용이 250 이상이라면
뒤에 세 번째 셀 값의 내용이 250 이상이라면 쭉쭉 해서 뒤에 열 번째 셀 값의 내용이 250 이상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밑줄 치고 굵게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 밑줄 치고 굵게 하는 거는 서식에서 눌러서 처리했어요. 그럼 여기 얇은 네모칸 안에 이 네모칸 안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오냐면 셀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250보다 크거나 같다고 25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누가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 셀이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 셀이 250 이상이라면 할 때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 다 쓸 수가 없어서 이 중에 대표를 하나 선발하는데 걔가 첫 번째 있는 뒤에 두 번째가 대표예요. 그리고 요 뒤 앞에다가 달러라고 하나 써줘요. 달러라고 하나 써주고 컴퓨터는 앞에다가 는 하고 명령을 걸고 시작을 해요.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붙여 써도 되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붙여 써도 되고 요 사이사이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얘를 떨구면 안 되겠지. 이건 떨구면 안 되겠죠. 요 사이를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붙여 쓰는 게 좋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하세요. 여기 뒤에 두 번째.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하면 는 하고 $D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는 $D에 두 번째 이렇게 대소문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직접 여기다가 는 $D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아까 제가 메모장에서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쓰기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뒤에 두 번째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는 순간 는 달러 표시가 나타나요. 근데 달러가 뒤에 거는 쓰면 안 되거든요. 앞에 달러만 써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고 F4번 키 있어요. F4번 키 키보드에서 F4번 키 이걸 막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엑셀을 안 배운 사람은 F4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엑셀 배우시니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막 들어갔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막 그러죠. 그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해야 돼. 앞에만. 그리고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마우스로 뒤에 두 번째 셀을 딱 클릭하면 는 달러의 뒤에 달러의 두 번째 이렇게 뜨는데 F4번 키를 콩콩 누르면 이 앞에 달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놓고 키보드로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이제 쓰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 이상인 경우라면은 밑줄 치고 검게 진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확인. 그런데 보세요.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애가 한번 보세요. 여기요. 아까 250 이상이면 진하게 밑줄 치라 그랬는데 요쪽 동네만 국한된 거죠. 근데 세 번째 있는 게 120이 아니라 만약에 320 같으면 250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밑줄이 치고 진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니까 어느 사항에 조건이 걸리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에 들어가서 이번엔 수식이 뭐였냐면은 150 미만이면 빨간색 칠하고 빨간색 글꼴로 바꾸고 기울어뜨리래요. 그러니까 수식은 아직 안 썼지만 서식에 가서 기울어뜨리고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빨강 이렇게 하면 서식은 지정한 거예요. 서식은 지정했고 수식만 써야 되겠죠. 자, 수식은 어떻게 써야 되겠죠? 지금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다른 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럼 그 해당 사항 해당하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 중에 첫 번째 거 얘만 가지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행여나 두 번째 거 걸면 안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거로만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혔지 않습니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달러 위치가 왼쪽으로만 와요. 왼쪽으로만 오니까 이렇게 쓰시고 150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미만이니까 작다잖아요. 작다. 그러니까 작다 150 하고 쓰면 되겠죠. 작다 150. 그럼 이제 서식은 지정했으니까는 150보다 작은 값들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려지겠죠?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게 120이 아니라 만약 220이면 어떻게 돼요? 15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빨간색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은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보다 내려가는 학생은 빨갛게 보여라. 그 다음에 90보다 크고 90 이상인 사람은 진하게 뭐 파랗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갛게 보이면 60 미만이니까 성적이 좀 나름 안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빨간 줄로 쫙 보이겠죠. 색깔로.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빨리 보이니까 점수 확인을 하기가 좋고, 또 굵은 글자로 보이는 학생들은 9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예. 자,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이 전체 행에 대해서라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만 나오면 싱거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어렵게 냅니다. 실제 시험은. 그게 기출 01번 문제예요. 자, 먼저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좀 참고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라고 나오면 무조건 블럭을 다 잡는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클릭한다. 왜? 수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사실은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그 다음에 F4번 키 두 번 누르고 나머지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서식 창에 가서 지정한 서식대로 해주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렇게 또 새로운 또 새 규칙 만들어서 150 미만인 경우에 또 서식 설정해주고. 자, 54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아까 달러라는 기호가 처음 나왔잖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엑셀에서는 요 달러라는 의미를 모르시면 엑셀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차후에 설명 드릴 겁니다. 그게 다음 시간 수요일이 될지 아니면 잠시 후가 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 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은 56쪽에 기출 01로 갑니다. 판매 실적 갑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입사일이 B의 5번째부터 B 12번째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그랬어요. 행 전체를. 밑에는 수식을 사용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올컨이 다 블럭 잡는다. 행 전체를 수식, 그럼 무조건 다 블럭 잡는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고요. 네, 알맹이만. 그리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그리고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간색, 표준색의 빨간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식만 쓰면 되죠. 수식만.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입사일이니까는 B의 5번째부터 B의 12번째의 입사일이 10월이면 서식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B 5번째부터 B 12번째까지 중에 대표는 무조건 B 5번째 첫 번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는 B의 5번째 이것이 10월이라고 물어봐야지. 10월 이렇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달러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B의 5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이 10월이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월이라고 하면 엑셀이 10월인지 5월인지 이 글자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는 month 달러 B의 5 C 1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B의 5번째라고 하는 셀은 무조건 달러가 앞에만 오는 건데, 오늘 처음 배우시는 게 month라는 기능이에요. month. 년 월일 중에 월만 찾아내는 함수가 month예요. 이 month를 통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나오겠죠. 그것이 너 10이니? 라고 말하는 거는, month가 1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얘가 10월생이구나. 10월에 입사했구나. 이런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month 대소문자는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가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보시기 좀 편하라고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는 month 가로 열고 이제 마우스로 B의 5을 클릭하면 양쪽에 달러가 콩콩 찍혔잖아요. 그리고 F4번께 2번 눌러주면 달러 위치가 왼쪽으로만 나오겠죠. 가로 닫고 는 1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확인 누르면 이제 10월에 입사한 사람들만 이렇게 뻘겋게 기울어뜨리죠. 자, 요거는 뭐죠? (5월에) 입사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는 month 달러에 B의 5은 맞는데 후반기라는 뜻이 뭐예요? 7월 이후죠?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6월 초과, 6월보다 크면, 그러니까 6부터 크니까 7, 8, 9죠?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 7 이상. 그러니까 7, 8,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후반기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는 7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요. 말만 쓰면 어린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 사실은 이렇게 써요. 7월 이후에 7월 이후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른들은 말만 들어도 내용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엑셀이 알아듣는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7월 이후 후반기 이렇게. 그럼 전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작가나 갖다 6. 전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쓴다? 작가나 같다 6. 6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인들은 사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표현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그러면 이제 말을 풀어줘야지. 말도 설명해줘야 되고. 자, 달러가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앞에만 와야 뒤에는 안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달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뭐 A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 이렇게 썼는데 조건부 서식에는 꼭 달러 표시가 들어온다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빨갛게 칠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 박시성을 가진 사람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빨갛게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없죠. 잘생긴 사람만, 이거는 안 돼요.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시성을 가진 사람, 박시성을 가진 사람, 이거는 명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성적이 몇 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건 조건이 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풀어보지만 뒤에 또 모의고사나 관련도 문제를 통해서 또 풀어볼 거니까요. 5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하나 열 겁니다. 네 번째 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섹션 04번 문제 섹션 04번 문제를 열 겁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필터예요. 필터는 무슨 말이죠? 걸러내는 거. 필터는 걸러내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 예. 다른 말로 뭐냐면 원하는 것만 보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이지 않도록 하자. 다른 말로 숨기자. 아니면 원하는 것만 따로 걸러내 버리자. 내가 다른 데로 따로 뽑아내 버리자. 원하는 것만 다른 곳에 출력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동 필터보다는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예.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고급 필터를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동 필터로 가능한 거는 자동 필터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말 그대로 고급 필터는 고급스럽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동 필터로도 풀어보고 고급 필터로도 풀어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 필터를 먼저 해보고 고급 필터 나중에 해보고 할 겁니다. 58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필터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말로 원하는 것만 걸러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자, 데이터에 가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는데 첫째로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과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좀 떨어져 있죠. 위아래가요. 이러면 안에다 놓고 그냥 클릭만 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깔때기 그림의 필터 있어요.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블럭을 안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블럭을 잡고 하셔도 되고. 근데 블럭을 요만큼만 잡으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클릭하시고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하고 제목하고 내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필터를 걸면은 필터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상 블럭을 잡고 나서 필터 그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직책이라고 있어요. 직책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뭐든지 옆에
화살표가 있죠? 펼침 목록이라고 그래. 펼침 목록.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요. 과장만 선택해 보세요. 과장만 선택해 보세요. 모두 선택을 해제하면, 아니 뭐 과장 빼고 나머지 빼면 되겠지. 과장만 선택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인 누르면 과장님만 나와요. 되게 쉬워요. 다시 직책에 가서 봤더니 화살표가 아니라 옆에 깔때기가 나왔어요. 아, 걸러냈구나. 직책을 걸러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깔때기 그림에다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과장님만 걸러낸 거예요 라고 나와요. 되게 쉽게 표현해줘요. 자, 눌러서 필터 해제할 겁니다. 필터 해제. 직책이라는 필터를 해제를 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만 걸러볼 거예요. 그럼 성명에 가서 펼침 목록 버튼 눌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시성을 가졌다 그래서 최시성만 가진 사람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마저 내가 최시성을 가진 사람을 300명이 나왔을 때 300명을 다 선택한다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때는 필터가 따로 있어요. 안에서 텍스트 필터라고 따로 있어요. 아까 직책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도 필터에 들어가야 돼. 필터에 가서 뭐 하면 될까요? 같음? 같지 않음? 시작 문자? 시작 문자 누르면 되겠죠. 뭐로 시작하면 돼? 최로 시작하면 최씨 아닌가요? 그렇죠. 최라는 글자로 시작하면 그게 최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겠지. 확인. 그럼 최씨만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필터를 해제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퇴직금이 6만원 이상인 사람만 걸러볼 거예요. 그럼 퇴직금에는 버튼 눌러서, 화살표 눌러서, 양이 많으니까 숫자 필터에 가야 되겠죠. 가서 6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 뭐다? 크거나 같음. 얼마? 6만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뭐가 된다? 6만원 이상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왼쪽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의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필터에 걸러진 숫자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6번, 9번, 10번 얘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 7하고 8은 연속 숫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5번하고 7번이나 8하고 11, 11하고 14 사이, 15 사이에는 약간 두툼해요, 줄이.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거기는 한 줄로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보이기도 하지만, 살짝 움직이면 2줄로 위아래 화살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가로 2줄로 이렇게. 이때 누르고 내리면 숨어져 있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죠. 이 사람 6만원 이상 아니었으니까. 자, 퇴직금에 가서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나오겠죠. 이제는. 자, 이제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볼 거예요. 아까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보고, 뭐 과장님만 찾아보고, 퇴직금이 6만원 이상인 사람만 찾아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면서도 저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먼저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근속기간이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먼저 걸러볼 겁니다. 그럼 근속기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서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음. 그 15를 쓰고 확인 누르시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15년 이상인 사람만 보였어요. 자, 이번에는 근속기간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금으로 갈 겁니다. 퇴직금은 문제가 뭐냐면 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 필터에 가서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죠. 작거나 같음에서 5만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시면은 15년차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걸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될지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김재욱 과장 한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걸러내는 게 자동 필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기 2번으로 가서 화면 밑에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 2번에 가서 이거를 똑같이 하는데 이제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예. 근데 얘는 굳이 고급 필터 할 필요가 없는데 자동 필터로 되는 애잖아. 근데 자동 필터를 하고 고급 필터를 해보고 해보셔야 돼, 둘 다. 그래야 따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으니까. 자, 문제 볼게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 두 번째 거 A에 16, A 16이 여긴데 H에 19,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래요. 어떤 조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래요.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좀 굵게 칠해 놓을 겁니다. 여기다 조건을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결과, 아까 조건에 맞는 결과는 김재혁 과장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 나올 거냐면 20번째 여기서부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자, 고급 필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조건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조건을 걸 거예요. 자, 보세요. 근속 기간이, 그런데 근속 기간이 붙어 있네요. 근속 기간이 아니라 근속 기간이네. 네 글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 임의적으로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근속 기간이라고 명확히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안 되면 요 글자를 복사해서, 이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뭐 선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15. 15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5. 누가? 근속기간이. 아까 조건부 서식에서는 앞에다가 셀 주소를 쓰고 얘가 어쩌라면 하고 했는데,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쓸 때는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위에다 쓰고 조건식을 밑에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퇴직금. 퇴직금도 내가 여기다 글자를 그냥 퇴직금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행여나 또 글자를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5만원 이하니까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5만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예, 요것이 고급 필터에서 쓰는 조건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목록이 있고 조건을 내 마음대로 조건을 걸면 안 되고 조건식을 입력하라는 영역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그래야 감점이 없죠. 근데 실무에서는 옆에다 조건을 걸던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 얘를 걸러낼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에 가서 이번에는 고급 필터 누를 겁니다. 고급 필터 누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걸러낼 거니? 라고 물어요. 블록 잡고 들어갔으니까 맞죠. 그렇죠? 자, 조건 범위는 뭐죠? 조건 범위 두 번째 아까는 요게 조건 범위죠. 아까 조건 입력한 거. 그런데 A의 20번째에서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복사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왜?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줘야 돼.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고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마우스로 A의 20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그게 딱 A의 20번째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사실은 요걸 눌러주시면 편해요.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미리 지정해 주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고 복사 위치는 AS 5번째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밑에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건 너무 쉬워요 진짜. 그냥 고급 필터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나오느냐, 페이지 넘겨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갖고 풀어볼 건데요. 두 문제예요. 기출 01 문제도 풀어볼 거고 기출 02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조건을 걸어봤잖아요. 여기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이렇게 가로로 나열했어요. 이 조건은 이렇게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지구상에. 조건은 항목 이름이 위에 있고 조건식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거예요. 얘는 15년 이상이고 5만원 이하인 경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예요.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15년 이상이거나 5만원 이하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둘 다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오케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자, 교재 64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64쪽을 보니까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옆에 급여가 8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20세 이상, 그 다음에 급여가 그거 나갔다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지역이 서울이라고 써요. 이거는 는 서울이라고 써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서울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나올 수 있어요. 홍콩은 여기 해당되겠죠. 홍콩 히읗이니까. 그러나 강남은 어때요? 기억이니까 시옷보다는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글자를 쓸 때는 지역이 서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문제를 내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뭐다? 20세 이상을 해당되든지 급여가 80만원 이상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 더 나가서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면 뭐다?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만족하면 된다. 다 만족해도 되고 두 개 만족해도 되고, 만족을 전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자, 요거는 뭐죠?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사람이어야 돼요. 이건 만족해야 돼요.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아니면 80만원 이상이거나. 요렇게 내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이거나.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또 뭘까요?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 이거는 뭐죠?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죠.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같은 항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인데 항목이 같다 보니까 안에다 밀어 넣어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네요. 밑에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지역이 서울 또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지역은 부산 이렇게 나오면은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인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기 시험에는 속된 말로 이렇게 지랄맞게 조건을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필기 시험에는 묻습니다. 다음 이 조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다라 맞춰보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말로 풀어놓고 나서 그에 해당한 조건은 뭔가 해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조건을 직접 써서 보여주는 경우.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으면 and 뭐뭐이고 반드시 동일하게 만족해야 되고, 줄이 서로 다르면 이걸 하던 저걸 하던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만족하면 되고 하는 것. 자, 우리 문제가 그게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그랬네요. 2고가 아니라 이거나 그랬어요.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을 어디다 걸 거냐면요, A의 14번째부터 E의 17번째까지 요 안에다 조건을 걸 건데, 생산 부서가, 자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 생산 부서가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생산 부서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예.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그리고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했으니까 900 이상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던 아니면 생산 2부가 내려오던 서로 다른 줄에 있어야 돼요. 앞에 게 내려와도 되고 뒤에 게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예. 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900 이상이면서 그리고 1500 이하라는 얘기죠.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야. 그럼 900 이상이 되든지 1500 이하가 되든지, 그럼 아무 숫자가 와도 되잖아. 900 이상이니까 5만 와도 되고 1500 이하니까 20도 와도 되고 0 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와도 되고. 그건 아니고 900에서 1500 사이에 와야 되니까 얘는 and 같은 줄에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요것이 흔히 말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 출력할 게 아니라 제품 코드, 생산부서, 생산량, 분량률, 최대 생산량은 출력 안 할 거래요. 그럼 얘들만 복사를 해서 책에 보면 18번째 여기다가 붙이래요. 요것만 출력할 거래. 아니면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하고 직접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자,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에 있는 고급 필터를 누를 건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라 그랬죠? 조건 범위는 뭐라고요? 요게 조건이죠? 조건 범위 여기에 있죠? 복사 위치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말이 표현 없을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만약에 20번째다가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항목을 정해줬잖아요. 그 어느 위치 18번째 줄에다가 출력하라고 했는데 항목을 미리 정해줬잖아요. 그럼 얘를 블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5개 항목 중에서 내가 블럭 잡은 4가지 항목만 출력해 준다는 얘기예요. 확인. 이렇게 4가지 항목만 나와요. 이 항목의 위치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지에선. 우리는 요 순서대로 출력했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 부서가 앞에 오고 제품 코드가 뒤에 오게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쓸 때 AND냐 OR냐, AND OR을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줄에 있으면 AND고 다른 줄에 있으면 OR다.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 못해요. 자동 필터는 무조건 뭐다? 뭐뭐이면서 뭐뭐인 것만 돼요. 뭐뭐이거나 이건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가능해요.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는 돼요. 직책에서 같은 항목에서는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거는 돼요. 그런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과장이거나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이거나가 안 되고 이거만 돼요. 이거만. 자동 필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은 항목에서는 반드시 이고 뭐뭐이고, 아니다. 다른 항목에서는 반드시 이고, 같은 항목에서는 뭐뭐이거나 또는 뭐뭐이고, 두 가지가 돼요. 항목이 서로 다르면 반드시 뭐뭐이고예요. AND라는 거죠. AND. 이걸 AND 조건이라 그래. AND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나라고 하는 거는 뭐다? OR 조건이라 그래. OR 조건. 이제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또 하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도 있다. 그게 일단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어. 자동 필터는 블럭 내에서 클릭해서 그냥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함수는요 어디에든지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조건부 서식에서 month 10월달에 입사한 사람 걸러내는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고급 필터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도 뭐 5월달 출생한 사람만 걸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월에 입사한 사람만 걸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 이걸 물어봐요. 근데 잘 이해를 하시면, 연습을 하셨으면 뭐 이론적인 것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숙달이 안 되시면 이거? AND? OR? 이게 뭐였더라? 아리송할 수도 있으니까 메모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65쪽 기출 02로 갑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고객 포인트 관리 이 데이터 표에서 5월생만 걸러낼 거예요. 자, 조건은 여기다 걸러낼 거고요. 조건을 여기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19번째부터 출력할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조건을 잘 써야 돼. 그리고 원하는 항목을 따로 출력하는 건 없죠. 아까는
뭐 불량률, 생산량 뭐 이렇게 따로 출력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은 없고 다 출력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조건을 써야 되는데 뭐가? 생년월일이 5월이잖아요. 5월.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를 써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냥 5월이라고 쓴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5월은 어떻게 쓰냐면은 는 month, 아까 month는 우리 배웠죠. month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데이터가 박거상시 생년월일이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가로 닫고 는 5. 여긴 달러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여기 달러가 안 들어가요. 아까 는 month라고 쓰는 거는 조건부 소식에도 써봤었어요. 그리고 C의 네 번째, 이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했는데 항상 블록 중에 첫 번째 거만 클릭합니다. 조건을 쓸 때는. 자고 엔터를 탁 치면 뭐라고 나오느냐? 아닌데요. 그래. 나 5월달 아닌데요. 라고 그래. 그러면 6월이라고 물어보면 맞는데요. 그러겠죠. 박거상씨 6월 생일이니까. 이 사람이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5월달에 태어났느냐고 물어봤는데 false다 또는 true다라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조건이 맞으면 true, 조건이 맞지 않은 false가 나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럼 10월달만 표시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5월달에 태어난 사람만 걸릴 건데 최고봉 씨가 5월이고 고정혜 씨가 5월이고 송아지 씨가 5월인데 강효자가 5월인데 일단은 처음 데이터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은 무조건 처음 것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5월에 태어났니? 물어봤더니 거짓말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얘예요. 조건의 결과가 false 또는 true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조건의 결과가 false나 true가 출력되는 경우에는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엑셀의 규정이에요. 얘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번호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고객번호는 A라는 동네 거잖아. 그럼 이름을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이름은 B라는 동네 거잖아요. 생년월일을 써야 되는데 생년월일을 쓰는데 5월달에 태어났냐고 물어봤는데 결과가 논리적인 값이 나왔단 말이야. true나 false가 나오면은 이 항목 이름을 여기 있는 건 어떤 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뭐를 쓰면 좋으냐? 안 쓰기에는 좀 허전하니까 5월이니? 이렇게 써도 돼요. 괜히 건방져 보이죠? 그래서 5월생?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요. 조건이 5월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만 안 쓰면 돼? 이 위에 있는 이름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안 써도 돼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썼나 보세요. 답에 월이라고 썼죠? 안 쓰면 허전하니까 월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냥 5월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사랑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제 데이터에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죠. 조건 범위는 지정하겠죠. 그 복사 위치는 어디라고요? 문제지에서 19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5월생만 쫙 출력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건이 생년월일이라고 해서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를 쓰고 뭐라고 썼냐면 너 5월에 태어났니? 라고 month 함수를 써가지고 5월이라고 물어봤는데 엔터를 탁 쳤더니
결과가 아까는 크거나 같다 얼마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true나 false가 나왔어요. true나 false가 나온 거는 논리적으로 난 5월이 맞다 아니다 이런 논리적인 값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항목 이름을 지워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엑셀의 규정이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이 위에 있는 항목은 어떤 거라도 쓰시면 안 돼요.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글자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되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을 걸겠죠. 조건을 거는데 이때 보세요. 조건이 여기 안 썼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얘만 클릭한단 말이야. 안 돼요. 이러면 없어도 두 개를 꼭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게 안 썼지만 비워놨지만 꼭 두 줄을 블럭을 잡고 복사 위치는 아까 19번째라고 했나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5월생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블럭 잡기가 조금 밍숭맹숭하니까 이 책에는 여기다가 월이라고 쓴 것 뿐이죠. 아니면 뭐 조건이 5월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항목 이름만 쓰면 안 됩니다. 필기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조건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생년월일이라고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폴스가 떨어졌는데 여기 항목 이름이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은 잘못된 조건이죠. 이거를 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예. 자, 그렇다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교재 65쪽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 문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라고 했으니까는 생산 2부하고 생산량은 서로 다른 줄에다 명시한 거고요. 그리고 항목을 네 가지만 따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따로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따로따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65쪽 하단에 해설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월 출생을 선정하기 위해서 는 month C의 네 번째가 5냐고 입력을 했는데 위에다가 무조건 월을 썼잖아요. 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월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 월 이유는 제가 알려드렸고요. 안 쓰자니 허전해서 그냥 월이라고 쓴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면은 월이라고 쓰고 밑에 꼭 일으켜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이라고 쓰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거나 필드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들, 아까 여기 말하는 뭐 고객번호나 이름이나 설문 포인트라는 이 위에 항목 이름으로 쓰지 않은 아무 글자나 써도 된다. 뭐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설명은 나와 있어요. 이게 엑셀의 규정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필기시험에 내는 거예요. 예외적인 항목들이니까. 교재 이제 그 조건부 서식도 했고 고급 필터도 걸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문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을 했고, 두 번째는 서식을 꾸미는 과정을 했고,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조건부 서식과 조건을 나타내서 걸러내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여기 있는 걸 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합을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순위, 석차를 구하거나 순위를 구하거나 하는 계산 작업을 해봐야 돼요. 한번 파일을 열어놓고 볼게요. 5번 이걸 할 겁니다. 계산 작업이에요. 계산 작업. 자, 우리 교재 67쪽에 보면은 계산 작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수 얘기를 해요. 함수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통계, 텍스트, 수학 및 삼각. 여기에서 딱 기분이 세 버리죠.
삼각이 나오니까. 찾기. 삼각함수는 안 나옵니다. 함수 이름이 수학 및 삼각함수인 거지 삼각함수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참조, 찾기 및 참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함수, 그 다음에 논리함수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또 있어요. 금융함수도 있어요. 금융. 근데 금융은 어려워요. 말뜻이 뭐 감가상각도 나오고 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통계 함수는 뭐냐면은요 평균 구하는 거. 합계는 수학함수예요. 합계 구하는 건 수학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건 통계함수입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있나요? 이거 개수 구하는 거 있죠. 그게 통계함수예요. 말은 저렇게 무섭게 내놨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는 뭐냐면 대문자로 바꿔라, 소문자로 바꿔라, 글자를 왼쪽에서 몇 개 잘라라, 뭐 이런 것들. 글자를 갖고 꾸미는 거. 우리말은 안 그렇지만 영문자는 대문자, 소문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막 섞어서 입력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소문자로 입력했는데 대문자로 가져와야 될 때도 있고, 대문자로 입력한 거를 소문자로 가져와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막 빈칸을 막 터무니없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빈칸을 또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텍스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함수는 아까 합계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고요.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는 안 나오지만 수학함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런 건 있어요. 반올림, 올림, 내림. 우리 반올림 아시잖아요. 그렇죠? 5를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수학함수예요. 그 다음에 찾기 참조는 뭐냐면 글자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뭐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거 구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가 기본 함수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함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합계, 평균, 개수,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도 있고 통계 함수에 들어있고 수학 함수 들어있고 뭐 이런 거고, 날짜 시간은 뭐냐면 아까 10월달 5월생 이런 거 했었잖아요. 먼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날짜에 관련된 함수예요. 논리 함수는 뭐냐면 남자만 찾아봐라, 여자만 찾아봐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아까 트루 폴스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논리 함수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해볼 거니까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함수라는 말, 함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펑션이라 그래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 그래요. 우리 키보드 보시면 F1번, F2번에서 F12번까지 있죠. 그 F자가 펑션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F1번을 함수키라고 불러요? 기능키라고 불러요. 기능키. 기능. 펑션은 함수라고 수학에서는 말하지만 평상시에는 기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렇죠. 벽에다가. 그때 어떤 도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맨주먹? 아파요. 망치 있잖아, 망치. 망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망치는 뭐예요? 못을 박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구죠. 그게 함수예요. 그러면 믹서기는 뭐 하는 거예요? 믹서기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커다란 조직을 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막 씹든지 아니면 뭐 맷돌을 가져와서 막 돌리든지 아니면 어디 뭐 돌멩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막 비비든지 해서 으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믹서기는 재료 넣고 뚜껑 덮고 버튼 누르면 착 갈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밥솥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덮고 잠그고 버튼 누르면 가열하고 알아서 뜸 들이고 밥 다 되면 밥 됐다고 얘기해 주죠. 쿠쿠가 밥을 다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보온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기밥솥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기밥솥 안 쓰고 냄비로 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덮는 건 똑같은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 켜고 계속 가열해요? 냄비 타잖아. 시간 되면 확인하고 불 조절해서 뜸 들여야 돼. 뜸 다 들이고 나면 그대로 둬요? 밥 차가워지잖아. 따로 보온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기밥솥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 숫자. 여기 숫자. 중간고사 숫자가 보이고 기말고사 숫자가 보이고 평균 숫자가 보이는데 자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 볼 거예요. 여기 숫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세 보면 돼. 밑에 봐도 돼. 밑에 화면 제일 밑에 보시면 평균은 78이고 개수는 몇 개, 합계는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써야 되잖아. 쓰려고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 어머?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야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24개를 세서 개수는 24개가 있어요 라고 하고 여기는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합계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기에다 대고 68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다 더해가지고 24로 나눠야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는 에버레이지라는 기능을 불러요. 얘가 평균 구하는 거거든.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쫙 해. 엔터를 탁 치면 평균은 78인데요 라고 알려줘. 그러면 내가 78인지 계산을 안 해봐도 믿을만 하죠. 컴퓨터가 해줬으니까. 이거를 함수 계산이라 그래요. 함수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는 영어로 sum, 평균은 영어로 뭐 average, 개수는 count, 또 count A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값은 maximum, max, 최소값은 minimum, min. 이런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터가 한 5,000개 들어왔는데 5,000개 최대값이 어떤 건지를 내가 일일이 다 누르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값이 어느 게 제일 작은 값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지 말고 명령만 걸자 이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보세요. 는 max 가로 열고 플럭을 잡아줘. 여기 있는 거 쫙. 엔터를 탁 치면 제일 큰 값. 는 미니멈 min 가로 열고 쭉 블럭 잡고 엔터를 탁 치면 45가 제일 작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용어를 좀 용어가 아니라 형식을 볼게요. 함수식에서 사용하는 함수식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는,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함수명 괄호 열고 안에 인수라 그래. 인수가 하나 올 수도 있고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올 수도 있고 4개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인수를 여러 개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는 sum 100, 200, 300 이렇게 해주면 100과 200과 300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600 알지요. 그러나 이런 거를 한 5,000개 더 하라 그러면 내 머리가 깨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곱하기도 있어요. 곱하기 는 500 더하기 300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라.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이런 연산자도 있어요.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식에다 같이 씁니다. 뭐와 뭐를 더하세요 이러면 더해야 되고, 뭐와 뭐를 곱하세요 그럼 곱하면 되고, 뭐에서 뭐를 빼세요 그럼 빼면 되는 거죠. 이게 더하기고 이건 빼기고, 이건 다 아실 테고, 곱하기가 어떻다? 모양새가 달라요. 왜 곱하기를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걸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W 곱하기 Y라고 읽어요? WXY로 읽어요? 이걸 W 곱하기 Y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2 곱하기 4라고,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2 곱하기 4는 하고 읽죠. 근데 이걸 굳이 2x4는 이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보시면 어떨 때는 x고 어떨 때는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안 되겠다, 곱하기를 바꿔버리자, 기호를. 동일한 기호가 있으니까 사람 눈에 똑같이 보이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x는 x대로 쓰고, 곱하기는 사실은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6가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는 보통 별표라고 읽어요. 별표. 그래서 그냥 별표 기호처럼 들어간 것 뿐이에요. 본래 명칭은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네, 에스터리스크라고 있는데, 에스터리스크가 뭐냐면 별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곱하기라고도 되어 있어요. 곱하기. 네.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걸 우리가 2 곱하기 4 이렇게 쓰는데, 수학에서는 는이 뒤로 가지만 엑셀에서 는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 차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계산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계산 작업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한 번쯤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오셔도 좋아요. 다른 건 굳이 예습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예습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책하고 제가 설명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책대로 너무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가 설명할 때 저보고 짜증내요. 저 인간이 책대로 안 하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결과는 같은 건데,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